예, 수험생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서 47페이지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인데요. 한 장 넘기시면 48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제가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 있잖아요. 납세 의무. 세금 납부할 의무는 여기 일정한 경우에 성립을 하고요. 성립된 납세 의무는 여기에 일정한 경우에 확정이 되고요.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 의무는 여기에 이제 소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자, 그랬을 때 성립, 확정, 소멸. 즉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학자들이 얘기해요.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험에서는 바꿔서 나오지는 않고요.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취득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취득세요.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여러분, 제가 첫 주에 어떤 합격생 스토리를 통해서 부동산 매매 과정을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자, 소년가장처럼 인생 역전에 그렇지만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던 어떤 수험생이었는데, 자, 여러분 매매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과정을 거칠 때 등기 아직 안 됐어도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서 취득세 부과됐잖아요. 그럴 때 취득세는, 자, 취득한 때, 잔금 치렀을 때 취득한 때 그 취득자는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겨요.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면요, 아직 세금 계산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진 모르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납세무 확정.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여러분은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요걸 항상 떠올리셔야 돼요.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요걸 항상 떠올립니다. 그래서 누가 세금 계산하냐, 여러분 취득세는 누가 세금 계산하는 조세요?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하잖아요. 납세무자 세금 계산하는데, 자, 우리가 자기 골방에서 세금을 계산했다가 던지고, 또 그 다음에 자기 거실 나와가지고 세금을 계산했다가 막 찍고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납세무를 확정하는데, 세금 계산하는데,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납부할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자, 시험에서는 이거예요.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봐요. 그럼 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고요? 신고 납부하는 애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및 시설분, 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이런 식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은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자, 종합부동산세도 고의소득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 이렇게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신고하는 때 확정입니다. 징수 방법 예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납부 등을 통해서 세금 납부하면 납세 의무는 소멸하겠죠? 그렇잖아요. 세금 납부하면 납부할 의무는 없어지죠.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고, 구체적으로 또 납부 등을 통해서 납부할 의무는 소멸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재산세로 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라는 게 있어요. 과세 기준일이라는 게 있는데, 과세 기준일, 이 과세 기준일에 일이 있고, 이게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재산세는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용어 설명을 드리면, 과세 기준일, 세금 과세
기준이 되는 날을, 과세의 기준이 되는 날을 두고 있는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취득세는 취득할 때 부과해요.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부과해요.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부과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문제는 어떤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2월 달에 을한테 팔았어요. 을이 그것을 사서 5월 달에 병한테 팔았어요. 병이 그것을 사가지고 만약에 10월 달에 정이라는 사람한테 팔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당해연도 재산세는 갑을병정 중에서 누가 납세무자 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습니다. 자, 재산세 나왔다 그러면 친구 항상 누구 따라 나와야 돼요?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런 애들은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매년 6월 1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 갖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건축물이 있어요. 이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이 건축물이 2021년도 만약에 5월 20일 날 폭삭 멸실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이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이 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6월 1일이요. 6월 1일 날 봤더니 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물은 당연도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 5월 19일까지는 존재했으니까 1년분 재산세를 계산한 다음에 안 분해가지고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부는 과세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6월 1일 날 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월 1일 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했어요. 매매했는데,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21년도 5월 21일 날, 5월 30일 날, 2021년도 5월 31일 날 만약에 잔금을 치렀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을명의료의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도 재산세는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중에서 누가 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매도인 갑 소유예요. 근데 6월 1일 날 봤더니 5월 30일 날 이미 잔금 치렀으니까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재산세에서요, 처음 오신 분들은 나중에 배울 건데, 이럴 때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냐면 등기와 무관하게 재산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무자 돼요. 즉 매수인이 납세무자 되거든요. 이런 거예요. 항상 뭘 판단할 때 재산세 같은 세금들, 이런 세금들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생기고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면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그냥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면 그자가 납부할 의무는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재산세. 근데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자, 납세무 확정이요. 누가 세금 계산하냐를 떠올려야 되는데, 재산세는 누가 세금 계산하는 조세입니까? 자, 납세무자가 계산해요? 과세 주체, 즉 세무공무원이 계산해요? 자,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과세관청에서, 즉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하잖아요. 우리가요, 용어 설명드리면 과세관청에서 우리는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재산세는 납부할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금 계산 다 했잖아요, 과세권자가. 그러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이거예요.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봐요. 자,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국세를 물어보는데,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예요? 보통 준수하는 애들,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등등이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어떤 게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납세무자가 자, 고지서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징수의 예를 알면 되는데, 즉 징수 방법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그 세목의 예를 기억하시고. 자, 여기 또 봅니다. 취득세는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는데요. 다만 납세무자가 무신고하면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세금계산 안 하면 누가 이제 세금계산해요?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과세관청에서 계산하잖아요. 과세주체가. 그러니까 취득세는 납세무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자, 다만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시험에서. 취득세는 납세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된다. O, X예요. X죠? 자, 신고가 있더라도 결정하는 때 확정? 아니에요. 취득세는 신고가 있으면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신고 없을 때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신고 없을 때가. 자, 이렇게. 또 납부 등을 통해서 역시 재산세도 납세무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세목별로 어느 때 얘는 납세무 성립하느냐, 성립시기를 알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납세무 이렇게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부분은 다 시험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다 시험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28회 때 나오고 소멸은 28회, 성립시기에서는 29회 나왔는데, 하여튼 30회, 30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제가요, 교재 48페이지 우리가 101 하단에 납세무 성립 및 확정, 1 납세무 성립이요. 자, 줄긋지 말고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납세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이때 납세무 성립시기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때 추상적으로 납세무가 성립하는 시점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 그 취득자는 취득세를 납부할 무가 발생한다. 다만 아직 세금 계산이 되지 않았으므로 추상적으로만 납세무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49페이지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 설명드렸고, 지방세 납세무 성립 시기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한 애들, 가장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세목들만 성립 시기를 소개해드리고, 그것만 일단 알고 있어도 다 보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일단 그걸 딱 알고 그 다음에 교재 같이 보면서 제가 체크해드리는, 줄거드리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요, 자, 성립 시기, 납세무 성립 시기 가장 중요한 애들만 제가 뽑아서 일단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가 성립하냐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여러분, 취득하는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데, 시험 문제는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취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가 아니라 취득하는 때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급밖의 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예, 등기한 후 30일이 경과하는 때, 60일이 경과할 때, 이러면 틀려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등기 등록하는 때. 사국 들어가면 안 되고. 또 재산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과세 기준일. 언제입니까? 6월 1일. 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소방분과 특정자원분 및 특정 시설분으로 나눠지는데, 중요한 것은 시험에서는 소방분이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만 잘 아시면 돼요. 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인데,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있죠? 얘는 재산세 친구니까 따라서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자, 그리고 특정 자원분 및 시설분은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주민세요. 주민세라는 세금은 여러분 올해 세목이 좀 명칭이 바뀌었어요. 올해. 그래서 주민세는 뭐 개인분, 뭐 사업소분, 종업원분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단 여기 보세요. 사업소분이요. 시군군의 사업소준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데, 아까 면세점에서 살짝 제가 추가라고 그랬죠. 330제곱미터. 면세점에서 면적 나오면 100평, 330제곱미터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그거 나왔잖아요. 자, 시군군의 사업소준자한테 부과하는 주민세요. 또 개인분 주민세는 시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부과하는데, 세대주한테, 그 주민등록 전입되어 있는 세대주한테 부과합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 살고 계신 시군구에 다 여러분들 개인분 주민세 다 내고 계십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 동네는 이게 몇 년 전까지는 4천, 예전에는 4천 얼마였다가 이게 이제 지금은 14,000원인가 12,000원인가 같은 그래요. 하여튼 다 냅니다. 자, 개인분 주민세. 자, 사업소분과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이 있고 얘네들은 과세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걸 꼭 비교합니다. 시험에서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다. OX요.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면 6월 1일이라는 얘기인데 얘는 언제예요? 7월 1일. 틀렸죠? 사업소분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얘네들하고 재산세와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역시 과세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는 다 똑같습니다. 납세무 성립 시기가 6월 1일로. 그 다음에 소득세요. 자, 소득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득세요.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게 소득세잖아요. 자, 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 얘네들. 소득세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데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법인의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건데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할 것이냐. 여러분 보시면은 소득세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라. 그러면 직장 다니신 분들은 매일 근로소득 발생하시잖아요. 자, 저쪽 같은 사람은 매일 강의하니까 매일 사업소득이 발생해요. 그럼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해요? 그럼 1년 내내 소득세 신고하다가 아무 일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세금들은 소득세나 이런 세금들은 세금을 과세하는데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해서 그 기간을 두고 과세를 해요. 그래서 과세 기간이 있습니다. 세금을 과세하는데 기간이 있고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얘네들은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득세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있는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해요. 그래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쭉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가지고 그래서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빼빼로 데이 11월 11일 날은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요. 그 이후에도 막 소득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소득세는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비로소 세금을 전부 다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이때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이때 소득세는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추상적이에요?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땡땡 소득을 지급하는 때다. 소득이 발생한 때다. 소득을 얻은 때다. 막 바꿔요. 아니고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이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아무리 꾸시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데 매년 12월 31일이요. 근데 단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자, 처음 만약에 기초입문 과정을 안 들었던 분들은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나중에 뒤에 다 배우고 또 보시면 되니까. 예정신고, 양도소득세 같은 애들은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납부라는 게 있는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그랬을 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무가 수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냥 지금은 그냥 눈에 한번 처음 배우신 분들 눈에 한번 그냥 익혀두고 갑니다. 소득세, 그냥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 물어보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를 물어봐 달의 말일.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제일 중요한 내용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얘네들만 알고 있어도 납세무 성립 시기 알고 있어도 답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49페이지 지방세 납세무 성립 시기에서 양가로 1번 자, 취득세 밑줄입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밑줄.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등록에 대한 것과 면허에 대한 것으로 나눠지는데요. 여러분 그냥 면허에 대한 것은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어요. 그냥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밑줄입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때 밑줄이에요. 사독 들어가면 안 돼요. 취득세 취득하는 때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재산세 밑줄이에요. 과세 기준일 언제예요? 6월 1일 밑줄. 그 다음에 지방 소비세 있잖아요. 얘는 줄 긋지 마세요.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갑니다. 지방 소비세라는 세금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받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게 지방 소비세예요.
그래서 별명 붙여드렸어요. 예, 부가가치세 꼽사리. 그래서 부가가치세 꼽사리 껴서 받고 꼽사리 껴서 다녀요. 그래서 납세무 성립시기도 부가가치세 꼽사리 낍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보고 지나갑니다. 주민세 밑줄입니다.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 세금이 있는데 제3분과 균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제3분은 올해부터 사업소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균등분은 개인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분 밑줄, 개인분 밑줄 다 7월 1일 다 밑줄이에요. 그래서 자, 얘네들 사업소분과 개인분은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 7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한다는 거,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거 비교합니다. 종업원분은 모르셔도 돼요. 참고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양가로 6번 지방소득세요. 얘도 줄 긋지 말고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무슨 얘기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이 지방소득세 납세무자가 돼요. 그러니까 소득세, 법인세 계산할 때 지방소득세도 같이 계산해서 소득세는 세무세, 지방소득세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럴 때 이 지방소득세는 그러니까 소득세 따라가요. 그냥 이 말을 읽어보면 그냥 결국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 날 납세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따라간다. 양가로 7번 지역자원시설세 동그라미 1번 소방분,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밑줄이요. 과세기준일 6월 1일 다 밑줄입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무 성립시기만 잘 하시면 돼요. 언제라고요? 예,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입니다. 밑줄. 그리고 특정 자원부 및 시설부는 줄 글 필요 없고 그냥 참고적으로 이 특정 자원부 및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런 때 납세무가 성립하는구나, 이런 때 부과하는구나 한번 보시면 되고 지나갑니다. 양가로 8번 지방교육세요. 밑줄입니다.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무 성립하는데요. 여러분 뒤에 또 농어촌 특별세가 나오지만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는 위집 자식들이에요. 족보,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농어촌 특별세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부가세들이니까 그때 유치원 다니는 애가 얘기해 줬잖아요. 부가세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그때 달라요. 그때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본세 따라가요. 자, 밑줄이요.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 밑줄. 자, 무슨 얘기냐면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해요.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해요. 그러니까 그냥 부가세들은 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납세무 성립시기도. 그 다음에 양가로 9번 있죠? 요 양가로 9번 가산세. 지방세, 가산세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게 납부지연 가산세 도입, 가산금 폐지, 납부지연 가산세 도입된다는 그 전자해에서 요 규정이 이렇게 개정될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미뤄져서 거기 양가로 9번 가산세에서 여러분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1페이지 동그라미 5번, 6번에서 자 보세요. 동그라미 1번부터 해가지고 51페이지 동그라미 6번 그 밖에 가산세 돼 있잖아요. 요까지 내용은 이제 삭제입니다. 이건 내년부터 시행이고 어디만 살려놓냐면 그 밖에 가산세에서 여기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데 여기만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지방세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데 요거만 밑줄 그어놓으세요. 여러분, 자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가 무슨 얘기냐? 가산세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요.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불성실의 가산세입니다. 근데 그때 가산세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냐고요?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니까 취득하는 때요.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요.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만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다. 한 번만 그냥 그 세금 신고 납부 안 한 그 세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수시로 부과에 징수하는 지방세 밑줄이요. 수시부과할 화면을 보세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거예요. 자, 화면 안 보신 분들은 화면 보셨어야 되는데 수시부과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제가 왜 이렇게 올렸다 내리냐고요? 만약에 시험에서 수시부과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하는 때 아니에요. 수시부과하는 때가 아니라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예요.
또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땡땡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고 3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지. 그러니까 이 리듬을 타면서 딱 외워야지 딱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자, 이거 수시부가 하는 지방세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국세 납세무 성립시기 봅니다. 양가로 1번 밑줄이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에서 소득세 밑줄이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밑줄입니다.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아무리 곳이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충학습 납세무 성립 시기에서 거기 2번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밑줄,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자, 달의 말일 밑줄이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밑줄이고 그 다음에 달의 말일만 밑줄이요. 달의 말일만 밑줄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요거만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받고 양가로 2번 상속세 줄 긋지 마세요. 이제 참고적으로 상속 개시되는 때, 그러니까 상속 등기하는 때가 아니라 상속 개시되는 때, 피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상속은 역사가 시작되니까 상속 개시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 한 번씩 눈여겨봐도 인지세 밑줄입니다. 문서 작성하는 때, 문서 작성하는 때 됐습니다.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 넘어가면 52페이지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농어촌 특별세 밑줄이요. 세법에 따른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밑줄이요. 아까 얘기 드렸어요.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하는 때. 그 다음에 또 종농이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언제냐? 그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양가로 6번 종합부동산세 밑줄이죠.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입니다. 재산세랑 똑같아요. 밑줄. 관세 필요 없고요. 가산세 굉장히 납부지연은 가산세가 도입되는 바람에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한 가산세, 납세 고의서가 발부될 때 3% 납부전 가산세 막 복잡하게 되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넘어갑니다. 양가로 9번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 밑줄입니다. 역시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아까 봤잖아요. 지방세나 국세나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놓고 밑줄입니다. 자, 53페이지 확인 예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목별 납세무 성립 시기를 연결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 소득세, 소득이 발생하는 때. 그래요? 아닙니다.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소득을 얻은 때, 양도하는 때 아니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기간 단위 과세하니까. 그래서 1번 정답이고 2번 재산세 과세기를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하는 때, 취득세 취득하는 때, 그 밖에 국세, 가산할 국세 납세무 성립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중요 기출 문제 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무 성립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제3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맞습니까? 근데 요거 제3분 주민세를 뭐로 바꿔야지? 제3분 주민세를 뭐로 바꿔요? 사업소분으로 좀 바꿉니다. 그래서 제3분 주민세를 여러분이 뭐로 바꾸냐? 요거 제3분을 뭐로요? 사업소분으로 바꿉니다. 사업소분으로 바꿔놓으시고, 자, 사업소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입니다. 맞잖아요. 자, 사업소분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은 과세기일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시오스 29회 때 제가 맨날 비교해가지고 재산세랑 맨날 얘네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알려줬었기 때문에 자, 1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거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여러분, 지방소득세는 누굴 따라간다고요? 양도소득세 따라가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이 돼야죠. 12월 31일이 되고. 그 다음에 3번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자, 그리고 4번, 5번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건 몰라도 답 고르는 데 지장이 없어요. 자, 요것만 딱 알고 있어도 답 고르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납세무 확정입니다. 53페이지. 여러분, 납세무 확정이라는 말을 보면 항상 누가 세금을 계산하냐 이걸 항상 떠올려보세요. 누가 세금 계산하냐. 납세무 확정이요. 자,
쭉 읽어보시면 본문 줄 긋지 말고 읽어볼게요. 53페이지. 납세무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에 대해서 조세 채무의 금액을 납세무자나 과세권자가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납세무 확정 방법은 신고주의와 부가주의가 있다. 신고주의는 납세무 확정을 1차적으로 납세무자가 하고 부가주의는 과세권자 결정에 의해서 납세무를 확정하는 것이다. 넘어갑니다. 54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납세무 확정. 자, 저를 한번 봅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누가 납세무를 확정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납세무자가. 어느 때 확정이 돼요? 과세표준과 세금 과세관청에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시험은 납세무자가 원칙 과세표준과 세금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원칙 확정되는 지방세 골라라. 자, 그러면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자원부 및 시설분이고요, 당연히.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는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국세에서는 어떤 게 신고하는 때 확정돼요? 소득세, 양도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종합부동산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징수의 예를 알아둬야 돼요.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들. 신고납부하는 애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징수나 부가세는 세금은 과세주체, 세무공무원이 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자,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자, 물어보면 지방세에서 어떤 거?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등등 이런 애들이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는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납세무 확정은 징수 방법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 여러분들 54페이지 신고납부 하는 거 의 납세무자에게 신고로서 납세무를 확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밑줄 쫙이요. 다만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 따라 확정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신고 안 하면 결정하는 때. 어떤 게 그 신고하는 때 확정되느냐? 지방세에서 취득세 밑줄,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 밑줄, 그리고 특정 자원부 및 시설부 밑줄, 지역자원시설세 지혜 동그라미, 지방소득세 지혜 동그라미, 지방교육세 지혜 동그라미, 또 이렇게 이 정도만. 그 다음에 또 국세에서 소득세, 양도세 밑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선택할 때 신고한 확정되죠, 밑줄 등등등. 부가가세 2번 부가가세 방법은 의 지방세 관계법에 의거 납세무자가 아닌 지자체 또는 국가만이 지방세 또는 국세 납세무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해당 세목 내려와서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지방세, 재산세 밑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밑줄.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밑줄.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밑줄이요. 이렇게 딱 해놓습니다.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요. 55페이지 자동 확정이라는 건 저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건 자,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저는 신경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핵심 요약 신고납부와 보통징수요. 여러분들 요거 전부 다 제가 다 설명드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 핵심 요약에다가 별 표시해 놓고 여러분이 요 징수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거,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거, 징수의 예를 꼭 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넘어갑니다. 5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6페이지 보시니까 중요 기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관청 결정에 의하여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취득세는 신고하는 때 확정돼요, 결정하는 때 확정돼요, 원칙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뭐?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얘는 아니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요, 정부 원칙을 물어봤으니까 정부 부가가세 원칙이니까 뭐예요?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근데 얘는 고르면 안 돼요. 제가 이 당시에 얘를 같이 골라서 틀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종부세는 결정하는 때 원칙 확정되는 뭐예요? 국세잖아요. 지방세만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아닙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하니까 뭐예요?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지방세죠? 디귿번 체크.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어느 때요?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고르면 안 되고. 자, 그래서 디귿번만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납세무 성립 확정을 다 배웠습니다. 이제 소멸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고기 한번 또 드시고요. 고기 한번 드시고 또 스트레칭 한번 합니다. 목 운동 한번 합니다. 목 운동. 반대로 돌리시고, 그 다음에 기지개도 좌로
우로. 자, 허리 운동도 하시고 기지개도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계신 곳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는데 또 이렇게 뭐 시간이 쏜살같이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고, 어떻게 하다 보면 금방 이제 또 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겨울도 이제 금방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남녘에서 이제 뭐 산수유가 피었다는 둥, 이렇게 봄바람이 살살 동백꽃이 남녘에서 피었다는 둥, 뭐 이렇게 이제 봄 소식이 들려오겠죠. 자, 이렇게 금방 시간이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은 뭐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우리는 10월 달까지 지치지 말고 차근차근, 지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면서 56페이지 02번의 납세무 소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소멸 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 그냥 말뜻만 일단 아시면 돼요. 납부요. 세금 납부하면 당연히 납세무는 소멸합니다. 충당, 충당도 소멸 사유인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저희 부모님 댁 세금을 다 대신 내드립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댁 세금을 다 대신 내드리는데, 효자들이죠? 진짜 효자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효자들이에요. 근데 다 돈은 받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공과사는 분명하게 합니다. 제가 부모님께 봉투를 드리거나 가끔씩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기름값을 하고 용돈을 하고 봉투를 줄 때가 있어요. 뭐 그런 거는 그런 건데,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분명하게 합니다. 이렇게 공과사, 돈 빌렸다거나 뭐 이런 건 반드시 서로 주고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돈 10,000원,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그래서 분명하게 합니다. 그런 거를. 그래서 이거 공과사는 분명하게 하는데, 저희 부모님 댁에 이런 안내문이 온 적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 댁에 어떤 안내문이 온 적이 있냐면, 지자체에서요 30원의 세금을 이번에 환급받을 게 있는데, 이번에 낼 세금 중에서 30원만큼을 세금에 충당했다, 이런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환급 절차에 의해서 잘못 냈든 더 냈든 돌려받을 금액 환급금을 30원을 환급 절차로 환급받고 또 세금 이번에 낼 거를 내고 뭐 이럴 필요가 뭐 있어요. 돌려받을 30원과 이번에 낼 세금을 서로 상계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상계 처리되어지는 30원만큼은 세금에 충당되어졌다고 하고,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무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30원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충당은 소멸 사유다. 충당되어지는 만큼, 세금에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무는 소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부과 취소요. 여러분, 민법에서도 취소를 배우지만 소급표가 있다는 게 특징이잖아요. 소급표, 취소는. 세금 부과를 취소해 처음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취소는 소멸 사유입니다. 부과 취소하면. 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 여러분 민법 총칙에서도 배우지만 우리 세법에서, 자, 세금 부과권의 제척기간, 부과의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얘기합니다. 이 법정기간, 세금을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안 정해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고요? 국가 자체가요 30년 전, 40년 전에 제가 세금을 안 낸 게 있대요. 그 당시에. 아니면 세금을 내긴 냈는데 적게 냈대요. 아, 미치고 활짝 뛸 노릇이지. 아니, 작년 일도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30년, 40년 전 일이 어떻게 생각나요? 그리고 증거자료도 다 있었어도 없어졌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 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척 기간 만료하면 납세무 소멸하고. 자, 조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이요. 여러분, 소멸시효가 뭐냐?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에서 배웁니다. 유명한 법원이 있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합니다. 그래서 납세무 소멸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10몇 년 전에 건물을 5월 달에 준공을 했어요.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자, 근데 그해 나한테 그 해에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나한테 부과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부과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10몇 년이 흘러가지고 지금 저한테 오더니요. 그 해에 건물 지었던 그 해에 재산세를 자기들이 뭐 인수인계가 뭐 직원이 바뀌었는데 인수인계가 안 돼가지고 뭐 깜빡해가지고 뭐 그걸 부과를 못했대요. 그렇다고 나보고 지금 세금 내래요. 이러면 되겠어요? 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합니다. 그래서 5가지 소멸사유입니다. 납부, 충당, 부과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요거 이제 28회 시험 때 소멸사유 인거 골라봐라 나온 적이 있는데요. 소멸사유 아닌 것과 비교해봅니다. 납세제 사망. 에휴, 나 하나 죽으면 뭐 다 끝나지 뭐. 다 끝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안 끝나요. 자,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죽으면 그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는 상속인에게로 승계돼서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납세의 사망,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부가 철회. 납세 고지서를 발부했는데요.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해서 고지서가 도달이 안 돼요. 그러면 고지서를 보냈던 것을 거둬들여요. 그래서 주소 영업소 확인해서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 부가 철회도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멸사유 아니고요. 법인의 합병이요.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A법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가 없어져? 뭐 그럼 다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법인의 합병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소멸사유인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56페이지 02번의 납세무 소멸. 성립 확정된 납세무는 납부 충당 등의 원인으로 소멸한다. 소멸사유 납부요. 자, 납세 의무자, 이거 그냥 제목만 하시면 돼요. 납부. 그 다음에 충당. 그 다음에 57페이지 부가 취소. 제척기간 만료. 제목만 알아둡니다. 근데 제척기간은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당의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며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결짓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기간의 진행 중에 소멸시효와 같은 정지나 중단이 정되지 않습니다. 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위한 건데 중간에 멈추고 뭐 다시 시작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멸시효 같은 중단과 정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 4번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밑줄입니다. 제척기간에 찾으셨습니까? 57페이지 4번 제척기간 만료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이나 정지도가 없다 밑줄짝이에요. 예. 자, 이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국세 제척기간과 지방세 제척기간 요거 표를 각각 별표시 하나씩 해놓고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 봅니다. 자, 국가는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요.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는 제척기간이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 환급 경감받았다 10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교수님 제가 다운계약서 썼는데요. 다운계약서 썼는데 한 4년 좀 지났어요. 뭐 별일 없겠죠? 묻는 분들. 몇 년 동안 별일 없어야 돼요? 10년간이요. 자, 10년간 발포구할 수 없습니다. 사기치면 10년. 자,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7년이요. 그 밖의 경우 5년이요. 그래서 리듬 타면서 외웁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10년, 7년,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부 증여에 따른 소득세. 이게 부담부 증여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시게 됩니다. 자, 소득세에서 부담부 증여에 따른 소득세는 증여세 규정을 따라가는데 얘네들 한번 그냥 눈여겨봐놨습니다. 15년, 15년, 10년이에요.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 15년, 15년, 10년. 양도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는 10년, 7년, 5년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해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참고적으로 보시고. 양가로 2번 지방세 제척기간입니다. 여러분 지방세는 똑같아요. 얘도 10년, 7년, 5년이에요.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이에요. 근데 우리 교재 57페이지에 보시다시피 동그라미 2, 3, 4요.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나중에 지금은 보지도 마세요.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다.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 나오면 10년이거든요. 무신고긴 무신고인데도. 그래서 지금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10년, 7년, 5년 지방세도 이렇게만 기억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58페이지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자, 여러분 소멸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권리자가 당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데요. 소멸시효 기간이요. 징수권 행사한 때로부터 몇 년 지나면 시효가 완성하느냐? 지방세와 국세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여러분들이 거기 표 58페이지 소멸시효 기간 거기 별표시합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지방세는 5천만 원 미만의 지방세는 소멸시효가 5년, 5천만 원 이상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국세 금액이 달라요.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이거 별 표시해 놓고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뭐 심화학습 내용, 중단과 정지 사유 이런 것들은 민법 총칙에서 배울 건데 일단 지금은 볼 필요 없어요. 어떤 건지 나중에 살짝 알려드릴게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고요.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58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부가 철회 밑줄, 납세일이 사망 밑줄, 법인의 합병 밑줄이요 등에 대해서는 납세무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밑줄 쫙입니다. 자, 그리고 59페이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비교표, 이거 뭐 형성권, 청구권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할 필요 없고요. 거기 보니까 제척기간에서 표를 보니까 중단과 정지 찾으셨습니까? 제척기간엔 중단과 정지도가 없다는 거 밑줄,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가 있다는 거 밑줄이요.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중요 기출문제 봅니다. 21회 때.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양도세를 포탈했네요. 자, 사기 쳐가지고요. 국세부가 제척기간은 이를 불과한 날로부터 몇 년간이다. 몇 년간인가. 국세 제척기간은 양도세 같은 애들은 10년, 7년, 5년인데 사기 쳤다면 10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60페이지, 자, 중요 기출 문제 두 번째입니다. 28회 때 문제. 지방세 기본법상 지자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납부, 충당, 소멸사유죠? 지방세 징수 소멸시효 완성, 소멸사유죠? 법인의 합병, 소멸사유예요? 아니죠?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없어지면 다 그렇게 하니까요. 자, 제척기간 만료됐을 때 소멸사유죠? 미음번 납세일의 사망,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죠? 소멸사유 아닙니다. 그래서 소멸사유인 것은 니은, 그 다음에 리을, 니은, 그러니까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리을번 3개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28회 때 소멸사유가 나왔으니까 또 뭐 소멸사유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그렇지만 종합문제 대비해서 소멸사유인 것과 아닌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기간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반복 계속 할 건데 외우셔야 되고요. 나중에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60페이지 기하문 신고 및 수송 신고는 시험에 최근에 자, 독립학 문제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심화과정 때 혹시 몰라서 슬쩍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63페이지 하단에 납세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무 63페이지, 이것도 지금 볼 게 아니에요.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 혹시나 해서 나중에 슬쩍 알려드릴 건데 핵심만 알려드릴 건데 지금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70페이지 3장 조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는 여기 이제 29회 때 나오고 30회 때 연달아 최근에 시험에 나왔어요. 그런데 31회 시험 때는 제가 또 나올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했는데 안 나왔고 32회 시험도 독립학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부가 다른 과목 공부가 좀 되고 그랬을 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심화 과정에서 살짝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이번 순환에 공부하는 내용이 조세 총론에서 각 세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가장 많이 출제된 내용을 이번 순환에 강의합니다. 자, 기본 이론에서. 그래서 일단 요런 것들을 혹시나 하는 거, 아니면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공부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보는 게 좋은 거, 이런 난이도 높은 것에 대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보겠습니다. 지금은 요정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봅니다. 넘어가시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77페이지 조세 권리 구제 및 서류 송달. 자, 이것도 조세 권리 구제가 30회 시험 때 나온 적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출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 서류 송달 이런 것들 지금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슬쩍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보지 말라고 했는데 꼭 굳이 보고서 막 질문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지 말라고 한 부분은 보지 마세요. 공부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야지. 기본서는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넘어갑니다. 다 여러분들 혼자 독학하시면서 보실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문제에서 좀 수정해 드릴 게 있는데 98페이지 문제 기본서 98페이지 6번에 다음 조세 징수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래가지고 5번 지문에 재산세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는 조세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것을 갖다가
재산세는 이제 납부정가산세 도입이 안 되고 내년부터 시행이니까 재산세는 가산금이 적용되는 조세이다. 이렇게 좀 고쳐놓습니다. 재산세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는 조세이다를 가산금이 적용되는 조세이다. 이렇게 고쳐놓으세요. 5번을. 가산금이 적용되는 조세이다. 고쳐놓고 그 다음에 99페이지 8번 문제 5번 지문. 8번 문제 5번 지문은 나중에 배울 건데 지자체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체납조합비, 지방세, 가산세 순서라고 되어 있는데 가산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산금으로 수정합니다. 가산금으로 수정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방세는 이제 가산금 규정이 내년부터 폐지고 올해까지는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가산금 순서로 한다.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자, 쭉 넘기니까 자, 몇 페이지? 그 100페이지에서 한 장 넘기니까 자, 파트 2 지방세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제1편 조세 총론 다 받고 이제 제2편 지방세고 한 장 넘기시면 104페이지. 자, 취득세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배운 내용을 잠깐 한번 복습을 좀 해볼 거예요. 어떤 걸 복습하느냐. 자, 가산세, 가산금 여러분요. 우리가 배웠는데 아까 제가 결론적인 것만 좀 딱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가산금 규정이 지방세 폐지되려고 했는데 내년부터 폐지입니다. 그래서 이 폐지가 내년으로 연기됐다는 거. 그 다음에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자, 이미 작년에 도입이 됐는데 지방세는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차이점은 아까 비교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가산세는 그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징수 순서상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 포함돼요. 자, 그 다음에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이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금을 감면해 줄 때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가산세는 우리가 지방세나 국세나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종전 납부지연 가산세로 이제 지방세 명칭이 바뀌는데 국세나 지방세나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 종전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거예요. 1일 0.02% 적용됩니다. 자,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40, 20, 10% 깔고 1일 0.02%. 자, 그 다음에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도입됐습니다. 종전의 가산금 규정과 그 다음에 3% 정도 되던 가산금 규정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자, 1일 0.02% 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3%, 종전의 가산금과 1일 0.02% 10만 분의 25로 적용되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통합된 게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자, 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할 때 5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은 5년까지로만 붙고요. 자, 납부지연 가산세는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 이상부터 적용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처럼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났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종전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2%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니까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같은 농어촌 특별세 같은 부가세들은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지방교육세 신고납부할 때 그때 본세에 따라서 신고납부하는데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세들은 이미 본세에서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특정 자원본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하는 거니까 취득세랑 같고, 소방본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징수하니까 재산세처럼 가산금이 적용되고 가산세 적용되지 않고요. 자, 여러분, 국세가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정보부과가세입니다. 고지서가 날라올 때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났다 미납부했다 그러면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되는데 3% 깔고, 종전 가산금 고지서가 발부될 때 적용만 적용되는 거예요. 3%는 가산금 규정이 온 거기 때문에 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3% 깔고 1일 0.02%. 신고납부를 고지서 추정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그때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해야지만 신고 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아예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들 신고 납부하는 국세, 자, 똑같아요. 지방세처럼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났다. 40, 20, 10% 깔고 일일 0.025%로 납부정 가산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금, 요거는 지방세만 적용되는 거예요. 지방세만 적용되는 거죠. 납부기 한 내,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부기 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고지세에게 가산을 징수한 금액인데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국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세금 갖다 가산금 낼 수는 없으니까. 가산금의 종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3%, 일반 가산금 깔고 계속 안 내면 중가산금, 납기 후 매일 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 0.75%씩. 끝까지 버티면 언제까지? 60개월까지만 적용된다. 자, 찬합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일 때, 국세는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지방세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30만 원 이상부터 적용하고. 자, 같은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됐을 때는 30만 원 미만인지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재산세가 30만 원 미만인지 지역자원시설세가 30만 원 미만인지 따로따로 판단한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가산세 가산금 비교 설명 가볍게 보시고요. 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가산세와 상금을 관련한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면,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지방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40, 20, 10% 깔고 일일 0.025%로 납부 불성실가산세, 종전 명칭 변경되죠. 납부정가산세 적용됩니다. 국세는 양도소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국세는 역시 똑같아요. 지방세처럼. 지방세, 국세나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40, 20, 10% 깔고 일일 0.025%요. 납부정가산세. 자, 그 다음에 보통징수 또는 정부 부과가세하는 세금들, 고지서가 발부될 때는 세무공무원이 세금계산에서 납세 고지서가 발부될 때, 그럴 때는 보시면 지방세는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3% 일반가산금 깔고 그 다음에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월별로 0.75%씩 끝까지 버티면 60개월. 근데 고지서가 발부될 때 보세요. 고지서가 발부될 때 미납부할 때 지방세는 가산금 적용되고 국세는 납부지형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국세는 종합부동산세처럼 고지서가 발부되는 국세,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 납부지형 가산세 적용되는데 3% 깔고 일별로 일일 0.02%요. 자, 지방세는 월별로 0.75%, 국세는 일별로 0.02%씩 끝까지 버티면 5년까지 적용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요거만 딱 이렇게 아까, 자, 위에 아까 하고 요거하고 딱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만. 그 다음에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면세점 취득세가 대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취득가격 50만 원, 산출세가 아니에요. 취득가격 50만 원 이 과세하지 않는다는 건. 딱 50만 원이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소액징수면제 적용되는데, 세 가지 꼭 알아둡니다. 고지서 장당세가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미만이 들어있는지를 잘 보세요. 없는지를. 2,000원이면 징수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죠.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고,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왔다.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6,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무조건 6,000원 받습니다. 자,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이요.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때 납세무 성립 시기에, 자,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언제? 과세 기준인데 7월 1일 날 납세음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같은 소득세 같은 세금은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자,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그냥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자, 납세무 확정이요.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징수 방법만 알면 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자가 과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해서 4가지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종부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징수나 부가세는 세금은 누가 납세를 확정해요? 과세관청에서 과세주체가. 자, 과세금과세액을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자, 보통 징수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재산세, 층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등등. 국세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어떤 거? 딱 한 가지, 종합부동산세. 딱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받고 소멸 사유 아닌 것들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여러분들 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도 없다는 거, 소멸 시에는 있지만, 자, 일반 양도세 같은 국세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이요. 상속세나 증여세 아직 안 배운 부담보 증여시 소득세는 15년, 15년, 10년, 15년, 15년, 10년 이런 거. 자, 지방세 제척기간도 10년, 7년, 5년 이렇게 기억합니다. 사기쳤다 지방세도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이요.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지방세는 소멸시효 기간이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5천만 원 미만은 5년, 5천만 원 이상은 10년. 국세는 금액 달라요.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의 소멸시효 적용된다. 알아두시고. 자, 요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좌우지간 지금은 최고의 덕목은 건강을 잘 챙기는 거,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이게 최고의 덕목이죠.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시간에 또 가산세 그 부분이 이해 잘 안 되면 하여튼 맨 마지막에 제가 가산세 가장 요약한 내용 정도만 딱 알아두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